네, 이른바 라임 사태가 검찰 비위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습니다. 그간 추미애 장관의 공세에도 침묵을 유지해왔던 윤 총장은 여러 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 변호사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늘 정확하게는 2시 반에 국정감사 이제 속개가 되면 오찬 이후에 이제 2시 반부터 재개가 되는데요. 그때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그 생중계 화면을 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2시 10분에 보통 그 질병관리청 중대본의 그 브리핑이 있어서요. 그거 들어가기 전에 두 분도 이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늘 그 법사위 국감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윤 총장의 입과 어떤 국감을 대하는 태도, 자세 이런데 뭐 아무튼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 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좀 비평을 좀 들어볼까요?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윤 총장에게. 네. 일단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윤 총장이 작심을 하고 나왔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며칠 전에 이제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뭐 수사지휘권 어떻게 보면 모욕이죠. 그렇게 이제 모욕적인 걸 당하고 예. 대검에서 이제 곧바로 내놓은 성명서가 있습니다. 그 해명 자료를 보면 뭐 중상모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 사실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쉽게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예. 며칠 전에 이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네. 상당히 고심하고 고른 단어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검의 입장문이 나왔는데 다른 모든 내용을 제외하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만 기억 속에 남거든요. 예. 그건 이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네네. 그러면 국감 현장에서 당연히 중상모략 이 단어가 뭘 의미하냐라는 질문이 쏟아질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최소한 그러니까 그 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언론적인 얘기를 하다가 예. 이제 오후 늦게나 아니면 저녁 때쯤 그 단어를 설명을 하면서 예. 좀 이제 강하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국감 시작하자마자 중상모략은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 세게 점잖은 표현이다. 그렇죠. 예, 점잖은 표현이라고 한 거죠. 사실은 더 세게 얘기하고 싶다. 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이제 윤 총장이 이제 좀 작심하고 나온 것 같고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2013년 모습이 또 오버랩이 되는데 네. 2013년에 이제 국정원 수사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예. 국감에 나와서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를 했습니다. 예. 외압이 있었고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당시 이제 박근혜 그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날리는 작심 발언을 했거든요. 예. 물론 그 이후로 좌천이 돼서 뭐 이제 떠돌다가 이제 검찰총장으로 컴백을 하긴 했지만 예. 사실 그때 있었던 작심 발언이 오늘날의 윤 총장을 만든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부터 이렇게 이 센 발언, 중상모략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강하게 나가는 것은 또 이제 며칠 전에 수사지휘권을 수용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 그리고 그것을 비호하는 세력 모두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이 관련된 내용을 뭐 윤 총장은 뭐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관련 정치인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또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예. 이후 뭐 오후 늦게라든가 아니면 저녁이라든가 윤 총장의 어떠한 그 강도 높은 발언이 이제 쏟아질지 그것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후에도 또 이제 어떤 발언을 하는지도 마찬가지로 관심 집중될 거고요. 중상모략 아무튼 집중하셨다라는 말씀이시고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셨어요? 네, 저도 역시 중상모략의 표현에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네. 말씀하셨던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관련해서는 당시 조영권 중앙지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조영권 중앙지검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조영권 중앙지검장의 얼굴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그 당시 조 전 지검장은 이제 그 이후에 검찰 행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여주지청장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이제 검찰직으로서는 마무리하는 직전을 이제 돌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이 어느 정도는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 후에 재판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지금의 상황도 후에 재판을 통해서 저는 밝혀질 것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와 지금이 다른 것은 윤석열 총장이 직보한 것에 대해서 예. 과연 여당권은 이제 부장을 통해서 제대로 절차를 밟았고 예. 야당권은 왜 부장을 건너뛰고 직보했느냐 이 부분인 겁니다. 예. 여당과 야당권이 좀 달랐다라는 부분, 이 예. 부분 후에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박순철 지검장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 헤드라인 때문에
검찰에 대한 문제는 다 사라지고 다시 정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워딩 자체가 다시 지금 정치를 불러내고 있거든요. 예. 사실은 이 수사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까지는 지금 박순철 지검장은 그냥 계속해서 수사를 하면 돼요. 예. 수사를 하면 되죠. 본인이 떳떳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전의 팀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고 현 팀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본인에 대한 혐의점이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고 박순철 지검장을 향한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 사의를 표명할 것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사의를 표명했느냐? 이것이야말로 저는 검찰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검찰 정치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검찰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 때 정치가 정쟁화가 돼서 예. 여야 구도로 나뉘고 서로의 진영대로 싸움을 붙는 그런 상태를 이제 검찰 정치라고 하는데 이 사안이야말로 저는 검찰 정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허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대검찰청의 입장문, 그 대규모 펀드 사기를 하는 세력과 비호하는 세력 모두 철저히 단죄해야 된다. 이 입장문의 이 문구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세력을 비호하는 세력. 그러면 첫 번째는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가 이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했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봉현 회장이 지금 피의자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나 예. 검찰과 함께 룸살롱을 드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사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5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첫 번째는 일단 도주하라. 두 번째는 부인하라. 세 번째는 백을 써라. 이 단어를 쓰면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렇다면 비호하는 세력에 김봉현 회장의 도주를 도운 세력도 비호한 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검찰 내부에 지금 두 부류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예. 청와대 여권 관계자를 비호하려는 세력, 검찰과 야당을 비호하려는 세력. 이 예. 두 세력을 모두 철저히 단죄하고 예. 사실은 총장이 나서지 않아도 이 부분은 수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일단 배제가 돼서 예. 믿고 맡겨두시면 이제 일단 재판을 통해서 또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오늘 이제 오전에 있었던 내용을 보고 이제 대체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들을 강하게 부인을 했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뭐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돼서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향해서 좀 거침없이 답변을 했습니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조치는 위법하고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게 실제로 위법 소지가 있는가 그것도 좀 가려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검찰청법 12조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검찰총장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검사들을 지휘한다고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실질적으로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예 박탈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위반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일선에 있는 검사들은 이것은 수사 지휘가 아니라 아예 총장의 권한을 정지시킨 것이면서 동시에 대검 자체를 정지를 시켜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검찰청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총장만을 지휘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일선 검사들을 지휘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총장이 지금 여기에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즉 추미애 장관이 직접적으로 검사들을 수사 지휘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검찰청법이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 검사를 지휘하도록 돼 있는 거는 아시다시피 이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때문입니다. 과거 이제 사례를 보면은 검찰이 정권 쪽에서 이제 정권과 반대되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완충장치라는 검찰총장을 둔 겁니다. 근데 검찰총장이 지금 배제가 된 상황이니까 예. 당연히 이제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것인데 예. 사실 이게 법문으로만 따지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검찰청법을 엄밀하게 해석을 하면 총장만을 지휘한다고 돼 있지 검사를 지휘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 총장이 배제된 상황에서 검찰을 직접적으로 지휘하지 않는다면 즉 단순히 수사를 열심히 해라라고 독려만 할 뿐 예를 들면 뭐 중앙지검장이나 남부지검장에 특별하게 수사 지휘를 하지 않는 그런 예. 상황이라면 이 위법 소지를 좀 피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검찰청법에 이렇게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하게 해 놓은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사법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 사실 검찰이
정부와 함께 같은 입장에서 이 실제로 정치검찰 행동을 한 적도 있지만 검찰 자체가 완전 독립해서 예. 검찰이 스스로 정치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분명히 위로부터의 통제는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제 상당수 국민들이 이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게 위법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본 뒤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 말씀 들어보니까 그 지난번에 수사지휘권 뭐 이번에는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이제 형성권이라는 거를 언급을 하면서 이 수사지휘권에 대한 어떤 의견을 윤석열 총장 내지는 대검에서 이제 피력을 했는데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그럴 수 있으나 그러니까 일선 검사들의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그것이 위법하다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청법 말씀해 주셨지만 또 정부조직법이 있습니다. 7조 1항에 각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부처를 관할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외청은 검찰청이고요. 검찰청의 소속 공무원은 검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수사지휘권에 만약에 위법성 사유가 있으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고 얘기하면 됩니다. 수사지휘권은 권한이에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고 수사지휘권이 생긴 이유는 예. 검찰은 공무원입니다. 정년이 보장이 되어 있죠. 특별한 사유 없이 갑자기 해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예. 이제 수사지휘권이 생겨난 것이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민에 의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다른 군을 또 휘하에 통솔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행정기관장의 정점이 행정수반인 대통령이고요. 예.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본인 스스로가 애초에 보고만 받고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수사에 뭔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수사 배제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수사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 동일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그러면 이거는 검사들한테 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눈치도 보지 말고 대통령이 밀어줬으니까 명명백백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위법성을 논하기보다는 그냥 예. 이 사건이 어떻게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수사지휘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입니다만 이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수사지휘권이 한 아까 저희가 잠깐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한 5건 정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내용을 보면 라임 사태를 비롯해서 윤석열 총장의 가족 내지는 네. 측근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일부 보도를 보니까 뭐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제 야권에서 제기하는 부분인데 아니 이거는 지난 국정감사 때 민주당에서 여당에서 이거 의혹 없는 거라고 다 얘기해놓고서 입장 바꾸는 거 아니냐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그 비판에 대해서는 아주 비껴나가긴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때 예. 당시에 이 장모건과 관련해서 가장 크게 질의했던 사람은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윤석열 당시 후보자였죠. 총장 후보자는 장모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예. 내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혐의점이 있으면 고발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도 타이밍이 10년 전 2, 3월이라면 내년 2, 3월, 즉 5,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정확하게 이제 매도 타이밍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고 예. 아무래도 총장과 직접 연관이 있던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 장모와 관련된 친족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 검사들이 역시나 눈치를 볼 수가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가족과 관련된 의혹도 오늘 굉장히 오전에 좀 뜨거웠습니다. 관련된 질의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윤 총장은 일단 아내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 때문에 준비해온 전시를 축소했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가족 의혹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게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윤 총장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를 보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조심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 충성한다라는 식으로 예를 들면 본인의 이제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가족이라는 게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본인과는 상관없이 장모라던가 배우자라던가 이런 분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가 결국에는 본인에게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가족 문제로 인해서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마
조사를 해도 예. 별게 나오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뭐 여러 차례 이제 그게 걸러졌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조사에도 별게 없을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제 국감장에서 발언을 한 게 예. 나중에 본인이 번복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 가족에 대한 수사가 왜 중요하냐면 예. 이 윤석열 총장이 향후에 어떤 쪽으로 이제 그 방향을 정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뭐 이제 좀 먼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예, 뭐 모르겠는데 예. 뭐 제가 이제 거치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가족 문제가 클리어해져야만 본인이 어떤 쪽으로 나가든 뭐 이게 가능한 거지. 이게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는다면은 예. 본인한테 이제 독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감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9개월 임기가 남았는데 마지막 공식 석상이거든요. 예. 이 마지막 공식 석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본인과 본인의 가족 그리고 본인의 지인의 그런 뭐 범죄 사실이 뭐 부당하다, 뭐 무혐의가 날 거다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본인에 대한 이제 이미지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거치 문제 이게 수사 지휘권 발동권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 사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뭐 예를 들면 뭐 정치권을 비롯해서 이 거치 문제를 거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라서 뭐 보도가 다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주제로 다루는 것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번 사안 이후에 혹시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거치 문제를 정리하지 않을까. 즉, 직을 물러난다든지 뭐 기타 이런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더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뭐 절대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사실은 물러났을 것 같다라면은 그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할 때 완전히 자천됐을 때 예. 그때 물러나는 타이밍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권의 핍박 때문에 물러난 사람이라고 보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만약에 잘못 물러났을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가족과의 문제가 아직 깨끗하게 소명이 되지 않았어요. 예. 이 부분을 저는 놓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각은 소신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보신 행보가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이 지금 부인 김건희 씨 전 씨가 축소됐다고 했는데 예. 총장 직후에는 오히려 이 코바나 컨텐츠에 대한 후원사가 늘었습니다. 후원사가 늘었던 증거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 후원사 중에 검찰 수사와 재판 관련을 받는 회사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후원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기사들도 분명히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시회가 축소됐다라는 것은 예. 총장 직후에 얘기와는 또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사가 끝날 때까지라든지 예. 또는 본인의 입지상으로도 절대 임기 중에 중도 사퇴할 일은 저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게 오늘 제가 정확하게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야당 국민의힘의 모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그 임기에 대한 질문을 얘기를 했는데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표현을 윤 총장이 하더군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이런 거치 문제가 아직 거론될 단계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표현도 썼고 소임이라는 것도 소임이라고 썼습니다. 했습니까? 예, 네. 소임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예. 소임을 다 하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 외부의 그런 변화에도 상관없이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현직에 있는 게 유리합니다. 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그리고 지인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지금 나가게 되면 사실 더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현직에 있는 게 유리할 거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는 윤 총장이 약간 수세에 몰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계속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극하는 발언을 했고 거기에 예.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번이 지금 2차 수사지휘권 발동인데 예. 예. 1차 수사지휘권 발동을 보면 그때 이동재 채널A 기자와 관련된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이제 1차 수사지휘권 발동을 한 이유는 한동훈 검사장,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기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가장 컸는데 사실 결과가 지금 기소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책임을 면하게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번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는 지휘권 발동이 적절했느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이제 2차 수사지휘권 발동의 발단이 된 그게 김봉현 씨의 진술이거든요. 근데 이 김봉현 씨의 주장에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에요. 예. 뭐 아시겠지만 이 분이 뭐 강기정 정무수석에 5천만 원을 줬다고 했다가 그 전달한 사람이 썼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가 뭐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이 진술의 신빙성이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오히려 지금 소극적이고 수세적이지만 공격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 쪽이 비틀거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그 유리한 입장은 윤 총장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예. 그런 이유에서라도 퇴진하지 않고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뭐 소임을 다할 것이다라면서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밝힌 윤 총장인데 사실상 오늘 이제 오전 내용만 봤을 때는 일단 추 장관을 향해서 작심 발언들을 좀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치달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앞으로 전개가 좀 어떻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네, 사실 지금 이제 수사지휘권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수사되고 있는 주요 라임 사태라든지 측근과 관련돼서 배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충돌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항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부조직 7조 1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명은 사실은 사퇴 말고는 없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에게 수사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진행되고 있는 수사고요. 예. 그리고 본질로 돌아오면 라임 사태는 일반 국민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조 6천억 원대에 달하는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중단하라고 얘기할 수 없고 예. 그렇다면 지금 가지로 나왔었던 이 로비 사건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웃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을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예, 예. 수사 과정에서 과연 정말로 진짜 총장에게 직보했다든지 검찰총장이 은폐하려는 시도가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에 본인의 입장 표명 정도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종결점까지 치달을 때까지 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예. 국정감사가 재개되는 시점 저희가 2시 30분이라고 알려드렸는데 현장에서 바로 재개가 되는 대로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겠고 오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 체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은 이 수사를 할 때 보고받을 때 보고 체계를 따라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옵티머스는 보고 체계에 따라서 하면서 라임은 왜 그 체계를 따르지 않느냐라는 그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변호사님. 아마 그 부분은 그 남부지검과 관련된 얘기라고 보는 게 직보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정확하게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려면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과거에 우리나라 대검에는 대검찰청에는 중수부가 있었습니다. 이 중수부라는 것이 굉장히 대형 사건이나 아니면 뭐 공무원들의 극심한 뭐 비리 사건이나 예.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수사를 하는 중수부였는데 예. 이게 뭐 특정 인물을 지나치게 뭐 먼지털이식으로 수사를 한다, 뭐 별건 수사를 한다 그러면서 폐지가 됐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대검찰청에서 이 가장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끈을 완전히 놓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시 이제 반부패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반부패부는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기보다는 이제 간접적으로 수사 지휘만 하는 거고요. 각 일선 검찰청에 있는 이제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게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수사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 반부패 특별수사단 이게 생겼고요. 예. 이 반부패 특별수사단은 이제 11명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1팀과 2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팀의 팀장이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아. 예. 그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예. 한동훈 검사장이고 그리고 그 한동훈 검사장 밑에서 혹은 옆 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라임 수사에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